다음 사업자 등록의 신청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원칙은 사업장마다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아까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마다죠. 마다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저기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이때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해도 됩니다. 이거 시험에 종종 나와요. 제가 대전 살아요. 그럼 대전에 있는 세무서에만 만약 대전서 사업할 거야. 그럼 대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 서울 강남에 내기로 했다. 그럼 서울 강남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아니다. 대전에서 해도 돼요. 다른 세무서장에 해도 됩니다. 자, 20일 이내에 20일 이내 사업장마다 20일 이내 그리고 세무서장은 관할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서장에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2번 사업자 2번 했구나 참 2번 했고 그 다음 교재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보이죠. 2일 체크하세요. 2일 이내 2일 체크하세요.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발급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5일 이내에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권 등록이나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보기에 요건이 안 맞거나 아니면 신청해놓고 사업을 안 할 것 같다 싶다면 어떤 증거가 있다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법인에서는 뭐 첨부 서류가 등기부 등본이니 뭐니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주민등록 등본도 있고 법령위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는 사업 허가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고 필증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맨 밑에 사업장을 임차 내 건물이 아니라 빌려서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요. 일단 이틀 체크하시고 연장할 수 있다 거부할 수도 있다. 또는 직권 등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네? 사업자 등록을 안 하네? 그럼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3번 갑니다. 사후관리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정 사유 중요합니다. 먼저 상호 변경. 회사 이름을 바꾸는 거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돼. 정정해야 됩니다. 또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도메인 이름을 바꿨을 때 도메인명이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에도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있죠. 이건 신청 당일날 바꿔줘야 되고 이건 3일 이내인데 자 법인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주의할 점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인 것이지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입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 사업자예요. 근데 제 김종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근데 제가 아들내미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안 됩니다. 그럼 김종아 이름으로 되어 있는 회사는 폐업하고 아들내미 이름으로 새로 발행하는 거.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폐업 사유예요. 근데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면 돼요. 그 다음 상속. 상속은 죽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죽었어. 사망을 했어. 그러면서 아들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어. 그건 돼요. 근데 증여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아들 이름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사유로 폐업 사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 변경됐을 때 제가 사망해서 아들 이름으로 바꾸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가능해요. 그건 또 사업장, 회사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근데 이걸 헷갈리게 사업자 동그라미 하나 차이죠.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자의 주소 변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시험에서 낼 때 동그라미 하나 차이로 사업장 이전은 회사가 이전한 거니까 회사가 이전했으니까 그건 신고를 정정을 해줘야 돼. 근데 사업자 즉 사업장이 아니라 사장 집이 이사 갔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치사하게 그런 것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야 될 때가 어느 때인지 이런 것들을 책에 참조하시고 책에 이거 말고도 막 써 있죠. 엄청 써 있어. 사업의 종류의 변경, 업종 변경.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음식점만 했는데 이번에 식자재 유통도 하겠다. 그럼 업종 변경된 사유를 업태, 종목해가지고 거기다 추가하거나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공동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이 변경이 있을 때 임대인이나 임대차 목적물 그 면적이나 보증금 또는 이런 거에 변경이 있을 때 상가 건물 인처 새로운 상가 임차하고 막 이랬을 때 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는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 본점 지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 이런 거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주된 사업장, 종된 사업장 신설 이전할 때, 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사실 이런 건 문제 나온 적이 거의 본 적은 없지요.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도 있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3번 보세요. 가로 3번에 중요한 게 있어요. 미등록 사업자의 납세 의무와 불이익이 있죠.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 매출한다. 등록을 안 하고 그럴 때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또 상대방한테 소비자한테 누구한테 팔면서 부가세를 걷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나는 사업자 등록 안 했으니까 나는 신고 안 할 거야. 안 됩니다. 그게 안 들키고 끝까지 하면 상관없지만, 아니 누가 봐도 계속 반복적으로 자꾸 매출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한다? 그럼 세무서가 알았다? 그러면은 왕창 두드려 맞는 거지. 추징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도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했으면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에요. 미등록 사업자의 불이익 중에, 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 원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제받고 나머지를 납부한다면서요. 이건 전 시간에도 했죠.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잖아요. 물론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 증빙의 대표적인 게 뭐?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이런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제를 받고 납부하게 돼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준대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대. 만약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는데, 만약에 공제를 못 받으면 100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자, 근데 그 옆에 근데 옆에 뭐라고 써 있네?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뭔 소리야? 그리고 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가산세 매겨야 돼. 결론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론은 쉽게 생각하면 매입세 공제 못 받고 가산세까지 내야 된대. 쉽게 얘기하면 손해죠. 지가 손해야. 근데 아까 예외가 있었죠. 다시 보세요. 일기를 예를 들어 봅시다. 1월 1일부터 여기가 6월 30일이라서 여기까지가 6월 30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5월 10날 개업을 했어. 근데 개업 전에 보통 물건을 공급 받잖아요. 재료 사고 시설, 뭐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 냉장고 사고, 뭐 냉장고만 아니라 또 그 가스레인지니 주방 조리기구니 막 이런 거 덕트니 또는 뭐 인테리어 작업이니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개업을 이때 하고 사업자 등록을 만약에 이때 했어. 그럼 원칙은 등록하기 전에 매입했던 요런 거에 대해서는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좀 억울하잖아. 아니 등록을 했는데 앞에 물건을 사느라고 2억 들어갔어. 근데 공제 하나도 못 받는데 억울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공제 못 받는 건데 등록을 했어. 근데 언제까지, 만약에 등록을 언제 했냐?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봐요.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저 과세기간 종료 일기가 여기잖아요. 근데 늦어도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이 일기가 1월부터 6월이잖아요. 그럼 일기가 시작하는 날이 1월 1일이죠. 그럼 이 날이 기산일이야. 일기 시작하는 날 기산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산일로부터 공급받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인정해 줄게. 공제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늦어도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도 안 했다. 그럼 이거 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이런 거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못 받으면 지 손해야. 만약에 2억 들어갔는데 그거 10%면 2천만 원이거든. 2천만 원 공제 못 받으면 지 손해지.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혹시나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자 등록을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나아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 그래야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참조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저기 인터넷 쇼핑몰 중에도요. 개인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이 따로 있어요. 그게 만약에 제가 사업자 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일반 소비자한테 살 때는 만약에 1,000원씩인데 사업자들한테는 700원에 살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자기가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빨리 하시라. 아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죠. 여기까지 일단 복습 눈도장 찍고 오세요. 또 혹시 못 외웠다고 머리카락 젖뜯지는 말고 그냥 처음부터 외워질 리는 없으니까 용어부터 일단 익숙해지는데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눈도장만 찍어두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